역사란 무엇인가? 사실 역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역사는 우리 크리스천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역사가 뭐 사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들 자신의 이야기가 역사가 아닙니까? 내가 태어나서 살아오면서까지 겪었던 모든 일들이 사실 역사인 것이죠. 그리고 현재 겪고 있는 것도 역사인 것이고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도 역사인 것이고요.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떠한 관점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조금 약간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일반 역사학에 있어서는 개론적이면서도 전문적인 이야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처음 접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언제까지나 역사의 문제에 있어서는 끝까지 담고 생각하고 숙지해야 될 주제들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왜냐하면 이걸 알면 우리가 오늘날 세계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우리의 시각과 관점까지도 훨씬 더 진보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흔히 일반 세속사에서 이야기를 할 때 역사의 두 거장이 있습니다. 레오폴트 랑케라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레오폴트 랑케는 일반 역사학자이면서 기독교 역사학자입니다. 당대의 최고의 거장이었지만 그가 진술한 역사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 정의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역사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객관적으로 일어난 그 사실 속에서 교훈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레오폴트 랑케의 역사관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레오폴트 랑케의 역사관에 근거해서 우리가 사실 어떤 책이나 또 과거에 일어난 사실을 본다면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심지어는 랑케 역사관이다 그러는데, 랑케 역사관에서 중요한 것은 객관성입니다. 또 객관성이 담보되려면 실제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가 중요한 사건의 실제성이죠. 사건의 실제성이죠. 그리고 그 시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별개로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이전 시대와 비교를 하면서 극단적으로 대비를 하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랑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관점을 적용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일제시대를 경험했는데 또 조선시대를 경험했고, 조선은 어쨌든 망했지 않습니까? 나라가 쇠국해서. 그런데 그 조선이 가지고 있는 조선의 별개의 가치, 조선이 가지고 있는 정치체제 별개의 가치 속에서 조선의 역사를 논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이게 랑케 입장이죠.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 시각으로 조선시대를 거꾸로 봐버리면은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정말로 많은 문제들을 현재 시각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걸 랑케 역사관이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랑케는 기독교 역사학자고 가장 유명한 책이 이제 그 교황에 관한 책들을 썼는데요. 그건 세속사에 있어서도 대가였지만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도 이분은 대가였어요. 근데 세속사에 있어서 썼던 책들, 사실 뭐 세속의 역사라는 게 랑케가 다뤘던 유럽의 역사는 기독교 역사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 역사에서 기독교 역사를 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중세시대의 가장 유명한 왕이 샤를마뉴 아닙니까? 샤를 대제. AD 800년대에 프랑크 왕국의 왕이었었잖아요. 근데 그 샤를 대제가 프랑스하고 오늘날의 독일하고 이탈리아까지 다 합친 이 옛날 소로마가 멸망하고 난 자리에 왕국을 재건한 게 프랑크 왕국이라는 거대한 왕국을 재건을 했는데, 그가 바로 샤를마뉴죠. 샤를마뉴가 재건한 이 프랑크 왕국은 그가 죽고 나서 아들들에게 나눠줘서 한쪽은 오늘날의 독일이 되고, 한쪽은 오늘날의 프랑스가 되고, 한쪽은 이탈리아가 되고, 그 중간은 스위스가 되고, 네덜란드가 되고, 룩셈부르크, 벨기에, 이런 나라를 된 거예요. 그래서 샤를마뉴는 중세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이다. 샤를마뉴 시대 자체를 샤를마뉴의 르네상스라고까지 부릅니다. 일반 세속사에 보면은 샤를마뉴의 업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아이들의 사회초기에 보면은 샤를마뉴는 쉽게 해서 그 왕조가 그 할아버지 이 카를 마르텔에 의해서부터 왕권이 그의 가문에게 옮겨지기 시작하면서 뭐 이전에 있던
메로빙 왕조가 카롤린거 왕조로 바뀌었다. 그래서 샤를마뉴가 중세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AD 800년. 쉽게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 이전부터 30년 전부터 770년경부터 왕이었고 715년대까지 그가 40년 이상은 왕이 있었지만 그냥 쉽게 AD 800년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가 제국을 확장을 시켰고 제국 전체에다가 도서관을 설립을 했고 학문을 발전시켰고 융성하게 했다. 역사책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샤를마뉴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샤를마뉴의 이상은 무엇이었느냐? 샤를마뉴는 어거스틴의 책 신공론이라는 거,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책을 읽고 자신의 프랑크 왕국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왕국으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친 이유가 뭐였냐면 십계명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의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랬어야 했어요. 그 자신도 매일매일 글을 몰랐지만 글을 배우고 싶었던 이유가 성경을 읽기 위해서 글을 가르쳐주는 개인 교사를 두고 그에게 글을 배웠습니다. 결국엔 그의 말년에 글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까지 자신의 이 지식을 진보를 시키는데요. 샤를마뉴 르네상스의 결국에 그 핵심이 무엇이었겠어요? 마을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가 음악을 부흥시킨 그 음악의 핵심 주제는 찬송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없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빠진 채 그냥 샤를마뉴가 세상을 진보시켰다. 르네상스를 가져왔다.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했다. 질서와 규율을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알맹이가 빠진 채 껍데기만 사실 이야기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가 가졌던 이상은 신앙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우리 인간사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개인이 사회에서 예를 들어 이름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됐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사업을 해서 성공하든 지식에서 성공하든 기술에서 성공하든 그 사람이 됐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물어볼 때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런 위치에 왔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사실 곰곰이 대답하는 모든 대답은 나는 우리 부모님의 헌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겸손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실제 부모님이 헌신하잖아요. 모든 부모는 헌신하잖아요. 부모는 못 먹어도 자식을 위해서 자식이 먹도록 해주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부모는 자기가 아끼고 자기가 쓸 수 있는 것들을 전략해서 자식을 위해서 남겨줬기 때문에 그 자식은 실제 성공한. 그래서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 진실이에요. 거짓이 아니고.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실제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것은 그 사람의 개인적 재능이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을 사로잡은 신앙이 무엇이었느냐가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세속의 역사는 이걸 안 가르친다는 겁니다. 이게 다 빠져 있어요. 전체가 빠져 있어요.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사상과 기독교 정신이 가르쳐지지 않는 일반 역사는 알맹이를 빼뜨린 거죠. 사실 그 점에 대해서 레오폴트 랑케는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오폴트 랑케가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그가 일반 역사학자이면서 기독교 역사학자이다. 각 시대마다 가지는 그 의미, 객관성 의미를 강조했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기는 한데 그러나 이 부분은 정말로 고급 주제입니다. 사실 학문으로 하자면 상당히 정말로 고급 주제입니다. 역사에 있어서 두 번째 중요한 학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은 베네데토 크로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베네데토 크로체는 랑케의 역사관과는 다릅니다. 레오폴드 랑케는 독일 역사학자예요. 독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어떤 그 민족적인 어떤 특성이 있잖아요. 독일 사람 하면 규범적이고 또 객관적이고 또 고집스럽고 또 엄격하고 하는 그런 특징들이 사실 랑케 학문은 들어있어요. 그런데 베네데토 크로체는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이탈리아 역사학자예요. 그는 한 세기 후에, 랑케보다 한 세기 후에 사람이면 그의 역사관은 뭐냐면 모든 역사관은 현대의 역사다. 과거에 일어난 일도 현대 역사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과거에 일어난 일을 지금 현재의 시각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해석하고 적용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유명한 이야기 All history is contemporary history. 모든 역사는 현대의 역사이다. 결국에 크로체가 강조하는 것은 역사에 있어서 객관성보다 그 역사가 나한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주관성, 또 역사가 가지고 있는 그 철학적 의미, 이걸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를 보자면 과거의 조선시대의 그 이야기는 단순히 조선시대만의 이야기로 봐서는 안 되고 우리 전체 온 민족의 한민족의 전체 발전의 과정에 있어서 과연 그 시대의 역사는 무슨 기능을 했는가까지도 봐야 된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